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남양주 두산이브 트레지움 아파트는 2020년 9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13개 동으로 총 162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35층이며 용적률 226%, 건폐율은 12%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1963대로 세대당 1.21대입니다. 25평형의 공시가격은 1억 9,500만 원, 보유세는 약 18만 2,01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 당시 25평형 매매가가 2억 원에서 최고 4억 5,600만 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3월 기준으로 2억 8,86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42%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하나로마트 2.1km, 롯데마트 2.2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한양병원이 약 8.8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8개, 약국 3개, 편의점 8개, 마트 2개, 학원 4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가곡 초등학교 2.1km, 심석 중학교 1.5km, 심석 고등학교 1.4km가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천마산역이 2km 거리에 있으며 을지로까지 약 80분, 강남까지는 약 85분이 소요됩니다. 조기 탄핵과 진보 정권 수립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주장은 과거의 단편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것으로 현재의 경제 및 시장 상황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주장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의 집값 상승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당시의 저금리 기조, 상승 초기 사이클, 낮은 주택 가격 수준 등 현재와는 전혀 다른 경제 환경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당시 기준금리는 1.25에서 1.5% 수준이었고 이후 0.5%까지 내려가는 초저금리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준금리가 2.75%로 2배 이상 높고 대출 규제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스트레스 DSR 등 추가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구매 여력을 크게 제한합니다. 또한 과거 상승은 전세 가격 상승과 함께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 전형적인 상승 초기 단계였습니다. 반면 지금은 이미 7에서 8년에 걸친 상승 사이클이 끝난 후에 하락 조정기에 진입한 상태로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같은 수치도 당시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상태로 현재 주택 가격 수준은 이미 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실제 주간 단위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상승률은 미미하거나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은 0.11%에서 0.08%로, 수도권은 0.03%에서 0.01%로, 전국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등 전반적인 하락 흐름이 뚜렷합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자체가 실종되었고 성동구, 광진구 등은 하락 거래가 상승 거래를 앞서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성장률 둔화와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류, 신발 등 필수 소비재조차 판매가 줄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불안과 높은 환율, 중국의 침체 등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발 금리 인하가 늦어지며 외부 자본 유입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고부채, 고가 주택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거의 정권 교체와 같은 이벤트만으로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자산 가격의 거품이 무너지는 전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빚에 기대어 유지된 시장은 버틸 수 없고 거품은 결국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